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월 한 달을 열심히 보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2월 마지막 주죠. 그럼 마지막 보내는 2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립니다. 극장가는 정말 성수기로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순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한데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과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대결의 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었는데요. 전국 803개 스크린에서 상영된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은 주말 관객 119만 9천 명을 동원하면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속편 조선 명탐정의 성적은 2011년 설 시즌에 주말 관객 112만 명을 동원한 조선 명탐정 1편의 흥행 계보를 잇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번 조선 명탐정 2의 누적 관객은 314만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전국의 719개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89만 9천 명을 동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위를 굳혔는데요. 누적 관객은 233만을 돌파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개봉 11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원티드의 13일, 300의 15일을 넘어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외화 중에 테이큰2와 함께 최단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청소년 관람 불가 외화 중에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300의 292만을 10년 만에 갱신할 수 있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로 순위가 하락했던 국제시장은 설 연휴에 가족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10주차에 3위로 순위가 상승하는 무서운 뒷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관객 추가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시장은 272.1%의 관객 증가율을 보이면서 44만 9천 명의 주말 관객을 모았습니다. 국제시장의 상영 횟수는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많은 23만 6,778회로 국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관객 또한 1,407만을 동원하면서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신작 이미테이션 게임과 스폰지밥 3D는 4위와 6위로 첫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앞세운 이미테이션 게임은 주말 관객 40만 6천 명을 동원했고, 스폰지밥 3D는 주말 관객 13만 4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스폰지밥 3D는 빅히어로,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그리고 오즈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 명탐정 코난, 코난 실종 사건, 사상 최악의 이틀을 제치고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세를 보였던 세츠봉은 설 연휴를 맞아서 주말 관객이 22.9% 상승했지만 반등에는 실패했고요. 주말 관객 26만 6천 명을 추구하는 데 그치면서 5위로 순위가 2계단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봉 4주차의 누적 관객은 158만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신은식 감독이 연출하고 김정석, 소희, 정한비가 출연한 미스터리 조류인간과 홍의용, 백승철, 김현주 주연의 로드무비 기화, 제이민 도넌, 다코타 존슨 주연의 로맨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리고 제이크 질레한 주연의 스릴러, 나이트크롤러, 또 시간여행의 소재로 마이클 베이가 제작한 SF 백투더 비기닝, 빔 벤더스가 사진계의 거장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그리고 윌 스미스 마고 로비 주연의 범죄 코미디 포커스,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한 드라마 파리폴리, 동명 만화를 각색한 2편의 일본 영화죠. 기생수 파트 1과 바람의 검신 교토 대화재편, 닐 존슨 감독이 연출한 SF 배틀 오브 스페이스 우주전쟁,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 라스트 나루토 더 무비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촬영상과 각본상 등 4관왕을 기록하면서 올해 오스카의 주인공이 됐죠. 바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가진 슈퍼히어로의 진짜 모습,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헐리우드와 또 브로드웨이의 무대 이면을 낱낱이 공개하는 버드맨이 오는 3월 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독에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마이클 키튼과 에드워드 노튼 그리고 엠마 스톤이 출연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개봉 예정작입니다. 붉은 피 속에 태어난 새로운 왕국, 조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순수의 시대가 오는 3월 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안상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출연에는 신하균과 장혁 그리고 강한나가 출연합니다. 네, 노래, 연기, 그리고 댄스, 요리 오디션에 이어서 극강 서바이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최초의 대국민 오디션, 바로 요게 맛인데요. 감독의 신한솔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할머니는 오는 3월 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연에는 김수미, 정만식, 그리고 김정태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박스오피스 랭킹과 개봉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올해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요, 버드맨의 천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히어로 무비 출신의 태물 배우의 말로를 그린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이 초현실적인 심리 드라마는 최다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촬영상, 각본상까지 주요 부분만 골라서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에 이어서 멕시코 출신 감독이 2년 연속 감독상을 가져간 셈이 됐는데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거머쥐며 버드맨의 대항마로 점쳐졌던 보이후드는 패트리시아 아퀴드의 여우 조연상 트로피 1개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네, 평단의 호평에도 감독상, 연기상에 단 하나도 호명되지 못했던 인종차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틴 루터킹의 전기 영화죠. 바로 셀마는 주제가상을 수상하면서 이날 시상식을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눈물과 환호를 받았는데요. 정치적인 수상 소감을 남긴 것은 셀마뿐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화에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실화 영화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수상 후보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2월 20일 LA 돌비 극장에서 개최된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정치 성향보단 드라마틱한 상상력에 초점을 맞춘 놀라운 수상 결과로 환호성에 차올랐는데요. 그 가운데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죠. 닐 패트릭슨 해리스가 버드맨의 명장면을 패러디하면서 흰 팬티 차림의 반나로 무대를 섰을 때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비티로 지난해죠. 오스카상을 거머쥔 롱테이크 촬영의 대가 엠마누엘 루베체기가 버드맨으로 2년 연속 호명될 때만 해도 예상했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영화 전체가 원신 원컷처럼 보이게 촬영해서 이 엠마누엘 루베체기의 솜씨는 헐리우드에서 따라갈 리가 드물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각본상에 호명되면서 무대에 오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이 장난스럽게 건배를 외치면서 공동 각본가들과 트로피를 맞부딪히는 그런 여유까지도 보였습니다. 네, 이 상을 멕시코 친구들에게 바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긴 감독은요, 감독상과 작품상에 잇따라 호명이 되자 개구장이 같은 멕시코 감독의 표정에도 점차 진중한 분위기가 감돌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 하이라이트 작품상 트로피를 올리면서 이 상을 멕시코 친구들에게 바치고 싶다. 멕시코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온당한 정부를 세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 미국에서 이민자 세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민국가를 세운 이들과 똑같이 존경받기를 기도한다고 힘주어 남긴 감독의 말은 앞서 차별에 대한 여러 수상자들의 발언에 정점을 찍는 인상적인 수상소감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테이션 게임이 가져간 각색상을 제외하고 버드맨은 사실상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분을 모조리 휩쓸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예측한 대로 진행된 것은 바로 연기상 부문이었습니다. 히어로 캐릭터 버드맨을 연기한 뒤 퇴물 배우로 전락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실제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속 배트맨 역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못했던 마이클 키튼은 카메라가 자신을 비출 때마다 껌을 씹으며 좀 초조함을 달랬지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루게리병에 시달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기하면서 이번 시상식 시즌을 휩쓰고 있는 후배 에디 레드메인에게 나무주연상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마에스트로 마이클 키튼, 당신 덕분에 버드맨이 날아오를 수 있었다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감사처럼 마이클 키튼이 없었다면 버드맨은 결코 나오기 힘들었다는 영화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2003년 피아니스트의 에드리언 브로디 이후에 30대 배우로는 12년 만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에디 레드메인은 오스카 수상의 각별한 기쁨을 혈기왕성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오스카 트로피는 루게릭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 가족의 모두의 것이라며 에디 레드메인의 수상 소감에 스틸 앨리스로 여주연상을 수상한 줄리안 무어는 극중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언어학자인 자신의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알츠하이머 환우들에 대한 위로를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3년 요람을 흔드는 손부터 22년간 오스카에 5번 노미네이트된 줄리언 무어는 올해 스틸 앨리스로 오랜 수건을 풀기도 했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나무조연상을 거머쥔 음악 성장 영화 위플래시는요, 음향상과 편집상까지 3관왕을 달성하면서 의외의 선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J.K. 시몬스의 적수 없는 나무조연상은 골드글로브 시상식으로 이미 예측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우조연상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예상됐던 보이후드의 패트리샤 아퀴드가 가져갔고요. 장장 12년간에 걸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이 걸작 성장 영화에서 유일하게 또 오스카 트로피를 차지한 패트리샤 아퀴드는 아이를 낳는 모든 여성과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은 평등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왔다. 임금과 평등의 동등한 권리는 이 땅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라고 하며 여성의 평등권을 강조하면서 열띤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사회자 엘렌 디제너러스는 이어서 또다시 대중의 친화적인 동성애자 닐 패트릭 해리스에게 사회를 맡기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조금은 벗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셀마 감독상과 연기상의 전부문 탈락은 시상식 내내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흑인 배우 테렌스 하워드는 셀마가 노미네이트된 작품상 부문 후보를 소개하면서 네, 차별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라 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옥타비아 스펜서는 50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을 역사상 단 3번째로 미루게 했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총격 사망 사건의 아픔을 상세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셀마에게 유일하게 돌아간 주제가상 트로피를 치켜올리면서 주제가상 가수 존 레전드는 50년 전 마틴 루터 킹과 선지자들의 희생은 이제야 보상을 받았다. 네, 그러나 수많은 흑인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고군분투는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셀마의 노래를 부르며 다 같이 행진할 것이라고 북받치는 연설을 남기면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리 공연을 들으면서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배우들에게 피부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스 스노든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티즌4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거머쥔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 또한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위협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스노든과 많은 저널리스트들의 용기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늘 파격적인 의상으로 좌중을 놀래켰던 레이디 가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공주처럼 청순한 드레스에 음발을 늘어뜨린 채 선보였던 사운드 오브 뮤직 50주년 기념 공연의 말미에는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 배우죠, 줄리 앤드루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음악상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음악상 트로피를 거머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이미테이션 게임까지 올해 동부문에서 두 작품의 이름을 동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버드맨과 나란히 9개 부문에 후보를 올렸던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의상상과 분장상 그리고 미술상까지 누구도 이겨넘는 4관왕을 등극하면서 제법 흡족하게 시상식을 마쳤는데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념 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최고의 히트작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음향 편집상 1개 부문 수상에 그쳤습니다. 명성에 비해 상복 없기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도 시각효과상 트로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흥행과 평단 모두 성공한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게 돌아갔습니다. 2002년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도입된 이래로 디즈니 픽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네, 연년보다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신 있는 발언들이 도드라졌던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의외 수상 결과가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견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잔치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바로 전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가 열립니다. 이 시상식도 열린 지 어느덧 35년이 되는데요. 영화광들의 악취미처럼 시작이 됐지만 특정 배우와 감독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는 거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도 있을 법했지만 이 시상식은 긴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름의 색깔을 유지하기도 했던 이 올거진 초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악의 작품상은요, 세이빙 크리스마스가 받았고요. 그리고 최악의 감독상은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수상했습니다. 최악의 나무주연상에는 세이빙 크리스마스의 커크 캐머런, 그리고 최악의 나무조연상에는 익스펜더블 3, 그리고 싱크 라이커 맨 2에 나왔던 캐시 그래머가, 그리고 최악의 여우주연상에는 아더우먼과 에스테이프의 카메론 디아즈, 최악의 여우조연상에는 닌자 터틀에 나왔던 메간 폭스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악의 각본상에는요, 데런돈, 체스터 허비의 또 세이빙 크리스마스가 받았고요. 그리고 최악의 리메이크, 속편 혹은 표절작은 애니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악의 콤비에는 세이빙 크리스마스의 커크 캐머런과 그의 애고가 받았고요. 리드먼 어워드에는 벤 애플렉이 받게 됐습니다. 네, 올해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의 주인공은 단연 세이빙 크리스마스였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총 6개 부문의 후보가 올라서 4개 부문에 수상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개봉은 물론 다운로드와 IPTV 시장 등에서 소개되지 않은 이 베일에 쌓여있는 이 영화는 북미 시장에서 2014년 11월 14일에 소규모 개봉되면서 278만 달러의 소박한 흥행을 기록한 가족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평가에서 역대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로지 13편 만에 영화가 돌파했던 마의 1점대를 가볍게 뚫고 10점 만점에 1.4점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버데믹, 쇼크 앤드 테러의 1.8점을 무려 0.4점 차이로 제친 이 세이빙 크리스마스. 이 기록은 이 사이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기는 평점과 기승전결의 무관한 플롯 구조, 그리고 과도한 메시지, 최악의 영화 세이빙 크리스마스에 비하면 레프트 비하인드와 또 헤라클레스, 닌자 터틀, 트랜스포머의 사라진 시대 등은 그래도 장르의 영화적인 구조를 지닌 작품들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대한 레지 어워즈의 애정이 이번에도 통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수상작이 워낙에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 부문에는 또 새로운 수상자들을 탄생시켰는데요. 커크 캐머런이 수상한 나무주연상 부문의 쟁쟁한 배우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특유한 몰입 안 되는 심각한 연기를 선보인 니콜라스 케이지는 레지 어워즈에 5번째 도전을 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만약 익스펜더블 시리즈에 합류한다면 6번째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지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 아담 샌들러는 올해 20번째 노미네이션의 영광을 아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가 레지 어워즈에서 이룬 업적을 잠시 살펴보면 나무주연상 부문에서 10번 후보로 올라서 3번을 수상했고요. 각본상 부문에는 5번 올라 1번, 최악의 커플 부문에는 4번 올라서 1번, 그리고 여장 연기를 선보인 잭 앤질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수상을 하면서 총 6개의 트로피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카메론 디아즈의 차지였죠. 미녀 삼총사 2로부터 꾸준히 문을 두드린 결과 올해 무려 3개의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더우먼과 에스테이프로 여우주연상을, 애니로 여우조연상을, 에스테이프의 제이슨 세걸과 최악의 콤비 부문을 노렸던 그녀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한 섹스 어필을 내세운 두 영화의 시너지 효과가 이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에는 모든 감정을 하나의 표정으로 소화하는 영혼 없는 발연기를 보였던 가이아 와이스는 내심 기대했지만 디아즈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감독상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는 마이클 베이에게 돌아갔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로만 2번째 수상으로 한 시리즈에 2번 이상 수상이라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세이빙 크리스마스 대런돈도 그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진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의 레니 할리는 6번째 도전했지만 수상하지 못했고요. 현재 성룡, 팡빙빙, 조니 녹스빌이 출연하는 액션 코미디 스킵 트레이스를 촬영 중인데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닌자 터틀의 조나단 리브스만과 밀리언즈 웨이즈의 세스 팔레이는 레지 어워즈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정반대에 존재하는 영광과 수모의 만남이죠. 2015년 골든 라즈베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오킨스 전자입니다. 종목 번호는 080580입니다.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른 드램으로 잦은 입출력을 검사하는 버닝 소켓 그리고 테스트 소켓의 확대로 성장성이 주가에 부각될 전망이고요. 고객사 DDR4 공정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올해 실적 모멘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사업과 반도체 테스트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버닝 소켓을 개발해서 기존 해외 메이커 제품을 독식하고 있었던 버닝 소켓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버닝 소켓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실행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아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067390입니다. 항공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과 또 장기적인 생산 계획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또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4년 11월 기준 수주 잔고에 9천억을 보유하고 있고 주력인 보잉 737에 속한 약 150석 규모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항공기 부문 제작과 항공기 부품 조립 그리고 관련 치공구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동사가 속한 항공기 제조 사업은 유사 제조 산업인 조선, 자동차에 비해 개발 단계부터 양산해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소요 시간이 평균 2배에서 5배 정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생산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요하는 장치 산업으로 타 산업에 대해 파급 효과가 큰 국가 전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오킨스 전자와 그리고 아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어도비가 공개한 포토샵 25주년 기념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사진계의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포토샵. 정말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포토샵이 2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편에 뮤비와 같았던 영상, 여러분들의 눈에 감각을 깨우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바로 다음 주부터는 3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을 보내기 싫은 2월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